페이지력에 점수 떨어지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험 난이도 높지 않은 문제들도 사실 점수가 계속 안 나오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시험인데 지금 오던 노트도 아직 2개밖에 못 냈지, 그지? 그거는 오늘 갖다 치고 지금 오던 노트를 시험지 오던 노트를 3개를 아직 덜 냈는 거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지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신경을 안 쓰면은 점수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펴보세요. 풀이 한번 해봅시다. 2번 틀렸는데 사실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범위에 너네가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지는 않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늘 얘기하다시피 평행이동 파트에서는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이어져서 평행이동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거고 기본적으로 네가 저거를 못 외우는 것 같아? 아니면 생각을 못 하는 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친구의 a절편 a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일단 네가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a까지는 잘 썼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계속 안 되는 거지. 맞죠?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접선은 결국 이 원에 접하는 선이기 때문에 어떻다?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져야 요걸 계속 못 쓰고 있어. 요거는 평행이동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는 계속 틀리더라고. 결국 평행이동 문제에서 틀려도 평행이동은 틀린 게 아니고 원은 근데 저 틀린 L이 거지.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속 쓰는 거죠. 그 다음 뒤에 페이지 뒷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특이점은 뭐 이 시험 자체가 네가 좀 특이점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10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맞췄는지. 자, 8번 문제가 좀 특이 문제지.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직접적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네가 이제 계속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푸는 문제라서 굳이 원인데도 원밖에 없는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 네가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하나도 못 외운단 말이야. 쓸 줄 아는 거는 기울기 줬을 때. 그래서 모든 문제를 ax 플러스 b로 푸는데 그게 100%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비틀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가 굳이 어렵게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점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이 AB를 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라고 둔다면 이렇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안 나는 것 같아.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썼었단 말이지. 마찬가지 이걸 토대로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두 친구가 모두 접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나게 되겠지.
해서 집어넣어 보면 해서 이렇게 나와.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가? 왜?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 접점을 구하라는 얘기도 없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단순하게 A, B의 기울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A 좌표가 x1, y1이고 B 좌표가 x2, y2라면 A, B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만 구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끼워 박아버리면 뿅 하고 다 정리가 돼버려서 기울기만 구하는 거는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져 버립니다. 좀 특이한 문제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어? 지금 풀었는 흔적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 전혀 모르겠더라고. 잘 찍은 거라면 지금 이 시험에만 잘 찍은 문제가 3문제나 되는 거거든. 몹시 신기한 상황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 심지어 걔는 별표도 안 쳐져 있더라고. 이 문제의 핵심은 원래 문제는 모든 실수였거든. 그럼 이 친구 부정을 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k가 0보다 작다가 참이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모든 실수와 어떤 실수의 차이점이지. 그리고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 즉 이렇게 돼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별로 어렵진 않지. 이렇게 되고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OK 마이너스 9. 요거는 네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하게 뭐 판별식이나 이런 계산으로만 자꾸 풀려고 해서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쌤이 항상 원론적인 걸 생각하라 그랬지. 요거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누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라 그랬지? 선생님이 부등식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거든. 특히나 2차 함수. 결국 함수에서는 이게 y 는이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꼭지점의 y 값이 어때야 되겠다? 0보다 작아야 돼. 특히나 는이 여기서는 는이 붙으면 안 돼. 왜? 꼭지점이 0이 되어버리면 0보다 작은 부분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사실은 계산 자체는 크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야. 근데 계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맞췄길래 잘 찍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갑시다. 잘 찍은 게 3문제가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3문제를 찍었는데 3문제가 다 맞았네. 다 맞추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단순하게 네가 실수한 것 같더라고. 문제를 읽어보면 귀류법이야. 귀류법을 이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귀류법은 명제를 부정한 다음에 부정이 모순되는 걸 증명해서 원래 명제를 증명을 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지.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부정해서 유리수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의 유리수, 나의 유리수 다 좋은데, 그래서 루트 3은 a 플러스 1인데
여기서 A를 유리수라고 가정했고 1도 유리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이 유리수겠지? 네. 그러면 따라서 루트 3은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 유리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나야. 음. 그런데 이것은 루트 3이 뭐라는 사실의 모순이야. 무리수. 근데 그걸 또 유리수라고 해놓으면 돼, 안 돼? 음. 선생님 생각에 그건 문제를 제대로 안 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다 잘 했었고 14번. 14번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던데 대충 대략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했길래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니? 어떻게 풀었는지 대충 알겠는데 응. 나는 좀 모르겠어. 마무리가 지금 중요하거든. 이 마무리를 부등식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수직선 개념이 나왔을 때 네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마무리를 잘 대충 머리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후 부분이 계속 다 틀려. 선생님은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안 고쳐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밑에 가나 부분 조건을 보면 x 차집합 a 이걸 빼기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x가 a 안에 포함돼 있다. 그래. 그리고 지금 밑에 벤 다이어그램까지 잘 그렸더라고.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네? 요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A 교집합 B와 X의 합집합 요 친구와 X의 합집합의 X라는 얘기는 이 X가 요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맞죠? 라고 했을 때 이 교집합 부분을 찾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어느 부분이 되는 거야? 0부터 5까지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맞지? 요거는 선생님도 풀이를 고쳐야 되겠다. 선생님 문제 잘못 봤네. 어쨌든 간에 X가 0이랑 5 심지어 색칠돼 있는 부분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다. 요걸 가지고 있으면서 요런 식으로 요 안쪽에서 움직여야 되겠지. 라는 얘기는 지금 X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잖아. 결국 우리가 무슨 값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Q값을 알 수가 있다. Q값은 무조건 5로 고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쪽 부분이 5가 되면서 이 교집합 부분이 되는 0부터 5까지를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얘가 6 이렇게 5보다 큰 부분으로 벗어나게 되면 A의 부분집합이 안 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Q가 무조건 5로 고정이야. 인 상태에서 X가 역시나 P를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이 P가 될 수 있는 게 어디? 0부터 0은 돼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5까지 둘 다 포함이면은 교집합이랑 똑같아지는 건데 똑같아지는 거는 우리가 합집합의 X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가 뭐라 그랬지? p가 정수라고 그랬거든. 네. 정수니까 마이너스 1 역시나 될 거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마이너스 5는 돼야 안 돼? 돼요. 왜? 여기도 포함하고 있고 A에도 마이너스 5가 있거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5 있어도 X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그때는 얘네들이가 같은 게 되겠지만 같아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요 그 디테일
능이 붙고 안 붙고의 디테일을 좀 중요시 여기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PQ 순서상 될 수 있는 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근데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너머를 어떻게 했길래 9개가 나온 건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 대충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4번은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뒤에 넘어갑시다. 15번, 16번은 둘 다 모르는 건데 둘 다 맞췄어. 아주 몹시 신기한 친구야. 몹시 신기한 친구.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맞췄는지. 아휴. 자, 어쨌든 간에 맞추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3b는 0인데 뭐 원이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수준이요. 형으로 바꿔서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다이렉트로 넘겨줄게. 꼴 자체를 봐야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얼마다? 저. 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의 교점을 이제 A랑 B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다른 점 P에 대해서 A, P, B의 각도가 90도래.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는 거지. A랑 B는 수직이다. A랑 B가 수직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응. 저 B를.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고 원과 직선 파트에서 배운 거고 호랑 뭐 이런. 우리가 요 호에 대해서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고 요 각을 중심각이라고 그러지. 물론 여기서 요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중심각,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껐을 때 중심각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중심각이 항상 원주각의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얘기는 요 중심을 지나는 요 부분이 180도라는 얘기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직선이 결국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B. 원의 중심이 A, P. 때 요거를 지난다. 즉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다. 요거 두 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얘기가 나오겠지. 아주 신기하게 풀었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찍었는데 맞췄어. 16번. 자, 16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물을 적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지. 일단 첫 번째는 점 5,5에서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C1과 C2가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거거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5고요. 요 직선 기울기가 1이요.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5,5를 지나려면 직선식이 그냥 y는 x라는 얘기겠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C1의 반지름길이 얼마야? 이 루트 2. C2는? 루트 2.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 문제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인 두 원이라고 페이크를 줘놨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다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과 반지름을 다 가리켜 주고 있지, 그지? 라고 했을 때 요 직선 말고 다른 어떤 직선 요렇게 여기 이제 C1이야. C1에 접하는 다른 직선이 또 하나가 있고
또 C2에도 접하는 다른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지금 y절편은 없지.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 다 0,0에서 만난다는 거야.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c m1, m2의 값은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C1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어디야? C2는? 맞나?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내용을 안다 그래도 그 공식 뭐라고 못 풀거든. 다 마찬가지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 A, B와 직선은 항상 O를 이렇게 바꿔야 네가 보기가 편해. 사이의 거리 L은 어떻게? 루트 요즘 몰라? X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지. 절대. 왜 그래요? 뭐 아직까지 못 외우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여야 돼. 이때 절대값 a-b가 그럼 결국 2여야 돼. 그 다음 선생님이 원을 지금 식을 이렇게 그렸잖아. 여기가 5,5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A, B 중에 누가 더 크겠어? P P가 더 크다는 얘기지. 물론 C1, C2 자리를 바꿔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위치를 그렇게 뒀으면 B가 더 크다는 걸 알아. 즉 얘가 B가 더 크니까 A-B가 음수가 되겠지. 그럼 절대값 붙이면 마이너스 A 달고 나오겠지. 즉 A, B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요 좌표가 그러면 됐죠? 됐어. 그래서 그냥 풀어도 되긴 하겠는데 그래 이렇게 하자.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AB 값을 모르잖아. 그럼 AB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쓸 수가 있는데 C1 식이 뭐야? 이게 C1 식이지. 근데 C1이 어딜 지나? 마이너스 5,5를 지나지. 를 넣어주면은 또 역시나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B를 이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A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거지. 공교롭게도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서 A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 저걸 만족하는 A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즉 여기가 4,6이다. 됐나? 자, 그 다음 같은 원리로 CD를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고급스러운 방법,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결국 수능 전까지 익혀둬야 되는 방법. 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역함수 파트거든. 이 역함수 파트의 관건은 뭐냐면 결국 y는 x 대칭을 어떻게 만들었었지? X, Y 자리 바꿔 자리 바꾸는 게 아니고 y 대신에 x 대신에 y라고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 우리가 선생님이 자꾸 x에 마이너스 다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어째?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
어쨌든 간에 요 친구 1과 요 친구 1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CD 값도 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같은 접선 이 두 개의 접선도 역시나 이 친구와 이 친구가 y는 x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요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나머지도 굉장히 손쉽게 금방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일단은 a, b 구했으니까 요거 구하면 되잖아. 맞죠? 역시나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m1x-y는 0이라는 직선과 4,6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L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 x1 b y1 이게 루트 2야. 넘겨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계속 주니? 뭐 따뜻한가? 일부러 졸리지 말라고 조금 선선하게 만들었는데 넘겨줘서 계산해주면 뭔가 뭐 계산 잘못했나? 7, 24, 2는 2, 7, 24, 34 뭔가 계산 잘못한 느낌인데 뭘 잘못했을까 계산은? 여기서 잘못했네. 여기서 이거를 먼저 바꿔버렸네. 바보짓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7일, 17, 1, 7, 17 마이너스 하면 나오지,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M1이 1이나 7분의 17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M1은 둘 중에 없는 거겠어? M1이 1이 돼버리면 얘랑 똑같아지잖아. 얘 말고 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M1은 7분의 17이 되겠지. 그럼 M2는 얼마나 되겠어? 17분의 7이 되는 거지. 왜? 얘 여기 넣어서 왜 Y1은 넣었어? Y는 7분의 17x가 저 친구 식인데 저기서 y는 x 대칭이 되니까 y 대신 x 쓰고 x 대신에 y 쓰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요걸 하나를 구해놓으면은 이쪽 자동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 개념 모르면은 이거 따라가고 이거 따라가고 다 따라가야 되겠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그럼 이것만 해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AC, M1A2를 다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한 거는 요 문제가 제일 고난이도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 구한 요 시험은 100점이 좀 많았지. 자 그럼 뒤에 넘겨봅시다. 서답형. 서답형은 지금 줄줄이 콩나물 소세지처럼 다 틀렸어. 서답형 2번부터 봅시다. 서답형 1번은 계산해놓는 거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서답형 2번부터 줄줄이 짬뽕으로 다 틀렸던데 서답형 2번 같은 케이스는 역시나 아까랑 동일한 거. 뭐 또 쓰고 왜 자꾸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같거나 작아야 만나겠지. 그게 다야. 그 다음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는지 아직도 불가사의.
본인이 밑에다가 이걸 다 했더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S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결국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오지. P로. 이렇게 다시 왔다는 얘기는 요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지? 라고 했을 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P는 R이기 위한. 그럼 이쪽으로 가잖아. 맞아요. 이거 선생님 채점 잘못한 것 같은데 서답한 3번 거. 미안하다잉. 아래 위로 바뀌었어. 표기가 바뀌었어. 같은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 응. 아니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채점 잘한 거 맞다. 보면 알겠지만 P이면 R이잖아. 그리고 R이면 P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지. 뭐 S는 P, S는 Q야. S는 Q. S면 Q야. 그리고 Q면 S지. 그럼 얘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이거를 해놓고 반대로는 못 가겠지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알겠지? 이렇게 동그랗게 적어놓으면 좀 보기 편하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네.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편해. 자, 그다음 서답형 4번.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는 뭐 네가 실수한 거라서 내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된다고. 맞나? 근데 x 제곱이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x의 제곱 아니야? 근데 왜 마이너스 x 제곱이지? x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이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서답형 5번. 서답형 5번도 보면은 좀 이상하게 풀었더라고. 왠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아래 첫 번째 PQ는 제대로 네가 다 했거든. 그래서 절대값 풀어서 뒤집어서 이거 잘 만들었지. 맞나? 네. 그 다음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잘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잘 만들었던 거냐? 근데 중간에 내가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는 이런 거에 되게 약하다. 꼼꼼하게 수직선으로 잘 안 봐버릇해서. 뭐냐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P와 낙Q의 진리집합이거든. 그래서 낙Q까지도 본인이 하셨어. 낙Q면 실제로는 이게 다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까지 다 썼지 본인이. 맞나? 물론 뭐 이상하게 쓴 건가? 아닌데. 똑바로 썼는데. 똑바로 썼어. 근데 어떻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두 친구의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일단은 수직선 위에 표시도 안 했어. 맞나? A 같은 경우는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랑 4 해서 빵 요렇게. 요게 이제 P지. 그 다음에 낙Q 색칠이 돼 있어야 되고, 역시나 색칠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Q의 여집합이 되겠지. 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명제 P이면 낙Q가 참이야. 즉 다시 말해서 진리집합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얘가 크다는 게 얘가 크다. 얘가 크다는 얘. 즉 얘가 이거보다 어때야 된다. 뭐? 크면 어떻게? 크면 여기에 있는 건데.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 이거를 네가 잘 못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맞나? 같아야 된다는
참고로 얘는 이걸 포함하지. 근데 얘는 어차피 이걸 포함 안 해. 그럼 얘랑 같아져도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 안 하니까 얘가 더 큰 게 되겠지. 도대체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1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이랑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하면 나온 거야 도대체? 그냥 이거 아, 저걸 잘못 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게 실제로 계산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실제로 시험 자체는 안 어렵지. 16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나머지 문제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좀 없어. 라는 얘기는 네가 점수가 그렇게 나올 거를 혹시 방생해. 2019년 매천고등학교 시험처럼 마찬가지로 둘 다 쉬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서술형에서 좀 많이 말하듯이지 지금. 물론 선생님이 부분 점수를 안 준 것도 인정하지만 부분 점수를 줬다 해도 선생님 생각에는 3등급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점수. 그래서 꼭 반드시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